한번 틀렸다고 치면 고치면 되니까. 대충 빨리 됩니다.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벌 받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공부하러 준 게 아니라 처벌한 거예요. 때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게 교육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렇게 해서 계산 능력이 좋아진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10문제만 주시되 쉬운 문제 주지 마시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 주지 마시고 중상 문제만 섞어서 주세요. 계산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들만 주세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은 이 과정을 5번 정도 서로 다른 날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들은 문제를 틀리지 않고 푸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천천히 검산하면서 조심조심. 계산 실수 안 해요. 3개월은 갑니다. 적은 아이들은 한 달 뒤에 다시 실수 나와요. 또 하세요. 또 하시고.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으로 네가 푸는 모든 문제에서 단 한 문제도 계산 실수 틀리면 안 돼. 네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넌 절대 100점 받을 수 없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쉬운 문제일수록 긴장하고 풀어. 왜? 넌 여태까지 계산 실수가 많았으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연습한 것처럼 천천히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실수 안 할 거야. 지금처럼.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고 문제를 쓰시면 유창성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형광펜이나 빨간펜 주연이 이렇게 하면 유창성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이 1시 반이고 이제 시험보라 파트만 남았고 이 내용은 글로 제가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해야 되는 딱 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아이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4번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 V 표시하고 넘어가.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나오면 V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봐요. 웬만하면 안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왜? 4번부터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번 풀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대충 보니까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손을 댑니다. 안타깝지만 끝내 못 풀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15분이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문제 풀기 위해서 몰입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는 걸 인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험 시간이 45분 중에 20분이 지나가는데 문제는 3문제 풀고 한 문제 100표씩 써요. 망했죠. 얘 이번 시험 끝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V 표시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벌써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2번째, V 표시라고 넘어가면 마음이 찝찝합니다. 왜? 이 문제가 어렵다는 사실, 내가 못 풀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4번에서 V 표시를 하잖아요? 5번 풀 때 무슨 생각해요? 4번 생각해요. 6번 풀 때 4번 생각해요. 7번 풀 때도 4번 생각합니다. 이 효과를 보고 자의가능의 효과를 봅니다. 넘어갈게요. 이 내용들은 아시는 내용이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 사람이 자의가능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이 자의가능 효과는 미완성된 과제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건 전투협에서 계속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지금 안 했으니까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어저께까지 시작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직전 대비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안 만드실 거예요. 어때요? 찝찝하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될 건 바로바로 끝내지는 않으시잖아요? 찝찝합니다. 이 찝찝함이 어떻게 남아있어요? 항상 머리 끝에 뭐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이가 4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때 자의가능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5번 푸는데 4번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앞에 계속 한 부분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4번 문제가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해보니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이때 얘는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죠. 그러면서 시험 불안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탁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게임셋. 왜? 불안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편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불안한 감정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해마는 원래 기억을 처리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편도에서 분비한 물질을 다음 애한테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못하게 돼요. 문제를 읽어도 뭔 말인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시험 불안에 빠졌기 때문에. 시험 불안에 빠진 아이들에게 심리 상담하지 마세요. 학원은 심리 상담소가 아닙니다. 자기효능감 낮은 아이들에게 심리 상담하지 마세요. 동기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려고 어떤 프로그램 도입하지 마세요. 돈 들고요. 사실 별로 효과 없잖아요. 그냥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됩니다. 저는 TAP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심리검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솔루션은 직접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공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학원의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효능감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쉬운 과정을 줘서 얘도 해보니까 할만하네? 이런 경험을 갖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학원의 프로그램이 솔루션이어야지. 이게 만약에 심리치료로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본질을 훼손하고 이상한 것들을 하기 시작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생각보다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학원은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수업을 시켜서 자기효능감의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일단 방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기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학원에서 하는 건. 자기효능감의 성적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오케이,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학원에는 솔루션이 있어요. 근데 이 솔루션이 다른 학원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른 학원은 상담할 때 자기효능감이라는 단어조차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상담을 하면 신규 등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유니크 구탄 상품이 일단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계산 실수. 이런 것만 가지고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초등, 중등이 메인이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 TLP나 A부에 가맹하시거나 돈 아까우세요? 비용 부담되십니까? TLP는 들어오실 때 99만 원이에요. 검사에서 100원 드립니다. 교육비 공짜예요. 자, TLP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했어요. TLP 때문에 한 명이 등록했던 가정해보죠. 수강료가 25만 원만 잡아볼게요. 1년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이미 가맹비에 3배를 보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등록한 아이가 한 명뿐일까요? 매월 한 명 이상은 될걸요? 저희가 파악한 거로 보면 3.7명이에요. 기존의 상담이 기존대로 상담을 했으면 등록 안 했을 것 같은 아이가 등록할 확률, 기존보다 상담원 등록률이 높아진 이 숫자의 차이가 3.7명입니다. TLP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돼요. 그런데 A불의 ADTM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상담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이 가능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상담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시험 불안도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으로 잡아내야 돼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정을 좀 깔았습니다. 더불어 막판에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더 땡기기 위해서 좀 영업질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지 않습니까? 영업할 때 영업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되게 막 은근슬쩍 막 이렇게 막 그런 감동 맛이 영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뭐 사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보다 확실히 할 거면 대놓고 하고 안 할 건 깔끔하게 하지 말고 이게 낫잖아요. 그렇죠? 저도 물론 돈 벌어야 돼요. 그렇죠? 네. 뭐 제가 돈도 안 벌고 이런 데 그냥 자선 사업 하듯이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지금부터는 장사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3단계 문제풀이법을 적용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방법은 반드시 서로 다른 날짜에 3번 연습을 시켜주시되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3번은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성적대가 현재 수학 성적 학교 이 근처에 있는 학교 내신을 봤을 때 80점 중반대에서 90점 초반대에 걸쳐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25문제가 시험 문제라는 걸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시험 문제 25문제 중에서 15문제는 보자마자 바로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분 안에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물론 학교의 시험 난이도의 분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절반 조금 넘게 보자마자 이건 내가 맨날 푼 문제야라고 알아요. 보자마자 압니다. 문제를 끝까지 읽고 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압니다. 그런 건 지금 바로 풀어요. 그런데 보면 아는데 알아요 이 문제. 근데 풀이 과정이 조금 늘어지는 문제 있죠. 1분 이상 걸리는 문제. 이건 V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도 넘어갈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V 표시했던 대략 10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세 문제, 많게는 15문제. 그걸 다시 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V 표시 덧칠 거예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풀이 방법은 알기는 하지만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 또는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 또는 뭔지 모르겠는 문제, 얘네들은 V 표시라고 넘어갈 거예요. 대략 2문제에서 3문제, 4문제 사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 풀고 V 표시 하나만 있던 문제들 중에서 7개를 골라 풀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적게는 2문제, 많게는 3, 4문제예요. 그리고 시간은 25분에서 20분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이때 OMR 카드 작성하고 서술형 답안 다 옮긴 다음에 15분 정도 남았을 때 두세 문제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답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에요. 이러면 혹시라도 시간이 모자라서 틀려도 원래 내가 못 푸는 문제를 남겨둔 상태예요.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끝에 남겨 있잖아요. 시험 불안에 빠지면, 즉 시험 시간에 문제를 다 못 풀게 되는 상황에 빠지면 아이들은 생각을 하다가 두려워서 멈추고 찍습니다. 이게 바로 자해가는 효과와 시험 불안, 편도에서 감정,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해마가 자기역을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풀 수 있는 것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는 거 틀렸는데 아는 것도 틀리죠. 그러니까 점수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거 안 잡아주십니까? 잡아주셔야죠. 무조건 잡아주셔야죠. 오늘부터 내신 보는 날까지 어디서든 모의고사 그냥 구하세요. 구해서 아이들에게 적어주세요. 3번. 그럴 때 어떻게 훈련하실 때냐? 아이들이 문제를 쫙 풀었을 때 프린터에 V 표시가 1개만 되어 있는 문제가 적어도 5개에서 10개는 있어야 되고요. V 표시가 2개 있는 문제가 2개에서 3, 4개는 있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V 표시가 없는 문제는 대략 절반 정도, 절반에서 조금 더 많게 이 정도만 남아있어야 됩니다. V 표시 안 해놨다? 얘 지금 안 한 거예요, 이거. 보통 애들이 안 합니다. 왜? 문제를 집중해서 풀다 보면 까먹어요. V 표시하는 걸. 왜? 하던 대로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9시에 시작해서 4시간 반, 4시간 40분이에요. 4시간 40분밖에 안 걸렸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정도 있었고 사업 설명회가 4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한 40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 멀쩡한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교실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면 교사 삼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들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만 더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공자의 논어에서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침 일찍 큰 마음을 잡으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생각을 반드시 얹으셔야 됩니다. 계속 되새겨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학원이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진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올 겁니다. 생각만 하시고
배워지지 않는 오늘 예약을 했지만 지금 일어났을 법한 그분들에게는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훨씬 더 멀리 가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이 강연이 여러분들께 성공으로 가는 좋은 로드맵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